a-2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게 a 플러스 6 이렇게 두면은 지금 각각 더한 게 a-1이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활용하는 거야. 둘이 더한 거. 그럼 바로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a 구하는 거야. 그럼 3a는 마 6이라서 a는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라고 하니까 4가 답이겠죠. 2번 그 다음에 넘겨서 요거 653번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일단은 등식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죠. 왼쪽 전개하면 오른쪽 그대로 쓴 거고 다 왼쪽으로 옮겨준 거야. 그러면 이런 복소수 형태는 무조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누라고 했잖아. 실수 부분 이렇게 쓴 거고 허수 부분 이렇게 쓴 거야. i로 묶은 거. 4로도 되니까 묶어주고. 근데 얘가 0을 만족하려면 각각 0이면 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럼 b제곱은 4q 제곱이고 PQ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P는 설마 2Q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둘 다 해봐야 돼. 지금 P가 2Q인지 마이너스 2Q인지 궁금하니까 P가 2Q일 때 한번 계산을 해보고 마이너스 2Q일 때 둘 다 계산을 해볼게. P가 2Q일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2Q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Q제곱은 마이너스 2네. 이거 불가능하죠? 만족하는 Q가 없죠? 양수니까. 아니 음수니까. P가 마이너스 2Q일 때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2Q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Q제곱은 마4 Q제곱은 2라서 Q는 또 풀마 루트 2 이렇게 되죠.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PQ가 얘에 대한 두 실근이래. 두 개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 곱하면 B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그럼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찾아야 되니까 이 값들을 다 찾으면 돼. 여기서 P가 두 개가 나오는데 P는 무조건 양수라고 되어 있어. 0보다 크다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여야지 2 루트 2가 되면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맞고 P는 2 루트 2 이렇게 된다. P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해야지 넣어서 양수가 되죠. 그럼 이제 두 개 더한 거는 루트 2, 두 개 곱한 거는 마이너스 4. 그럼 A는 마이너스 루트 2, B는 마이너스 4. 각각 제곱하면 2 더하기 16, 18 이렇게 됩니다. 2번. 됐지요? 그 다음에 유형 21번. 654번 보자. 자, 이거는 뭐 잘못 풀었을 때야. 이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데 문제에서 654번을 보면 알겠지만 뭐 A를 잘못 봐서 근이 이게 나왔고 B를 잘못 봐서 근이 뭐 얘네가 나왔고 이런 식의 문제거든. 그러면 각각 보면 돼. 만약에 X의 개수를 잘못 본 거는 요걸 잘못 본 거잖아. 그럼 나머지 A랑 C는 잘 본 거지. 그러니까 두 분의 곱, 얘는 원래 곱이랑 같다. 이거 기억을 하고 만약에 내가 상수함을 잘못 봤다. 얘를 잘못 봤으면 A랑 B는 제대로 본 거지.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을 활용을 하라는 거야. 제대로 본 것만 뽑아서 활용을 하라는 거야. 654번. 이거 한번 읽어봐. 예빈이는 뭐 A를 잘못 봐서 근을 얻었고 도훈이는 B를 잘못 봐서 두 근을 얻었대.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예빈이는 합 A를 잘못 봤대. 그러면 곱을 제대로 본 거죠? 이게 제대로 본 거 적은 거야. 그러니까 둘이 곱한 거 마팔이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도훈이는 B를 잘못 봤대. 그럼 합은 제대로 본 거지? 마이너스 1분의 A. 이건 제대로 본 거니까 두 개 합치면은 Y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 그럼 A랑 B를 제대로 이제 알았으니까 A, B 자리에 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의 근을 다시 또 구하래. 알파, 베타는 마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 알파 베타는 마팔. 내가 원래 구하려고 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근 곱셈 공식 써서 마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잘못 보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656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잘못 본 건데 이번엔 근의 공식이야. 마이너스 4AC로 해야 되는데 AC로 잘못 적용했대.
얘는 지금 근의 공식을 원래 마이너스 4ac잖아 루트 안에가. 근데 마이너스 ac로 갔대. 그렇게 해서 x값을 구한 게 마이랑 3이 나왔대. 그럼 얘는 이 잘못된 근의 공식을 적용했을 때의 합과 곱을 따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마니까 근이 두 개거든. 그럼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온 건데 a, b, c를 각각 집어넣었을 때 얘네 두 개가 각각 마이 3이 나왔다는 거야. 이 잘못된 애들로 넣었을 때. 그러면은 얘네 둘을 한번 더해볼게. 근을 더한다고 생각해. 합을 구해볼게. 그럼 일단 두 개 더하면 1이야 1. 잘못된 애들로 해본 거야. 얘네로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사라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이 되는 거고요. 2a분의 마이너스 이건 루트는 다 통째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 그럼 하나 a는 뭐 마이너스 b다 이런 거 얻었죠. b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관계식 하나 얻었고, 그럼 그 다음에 곱을 해볼게. 곱은 얘보다는 좀 더 복잡해. 근데 똑같이 하면 돼. 일단은 분모끼리 곱해. 4a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잘 보면 얘는 합차 공식이야. 풀마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ac분의 4a 제곱이니까 4a분의 c가 되고 얘네 둘이 실제로 곱하면 마 6이 되겠네. 그럼 c는 마이너스 24a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이렇게 잘못된 걸로 한번 구해보는 거야. a, b, c 관계식을.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원래 2차 방정식 두 근을 찾아달래. 원래근. 그럼 원래는 요거잖아 요거. 이 자리에 내가 잘못 찾은 얘네들을 다 집어넣어볼게. 제대로 찾은 애들. b 자리에 마이너스 a 넣어보고 c 자리에 마이너스 24a 넣어볼게. ax제곱 b 자리에 마이너스 ax c 자리에 마이너스 24a는 0. 근데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로 나눌 수 있죠. 0으로는 나눌 수 없어. a로 나눌 수 있어. 마이너스 24.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죠. 이제 완벽한 식을 다 알았으니까 그건 알 수 있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4. 내가 뭐 구하래? 알파 베타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요거 구하려는 거잖아. 하나 더해. 1 마이너스 24 더하기 1 마이너스 22 요렇게 나와. 2번. 이렇게 잘못 적용한 근의 공식에서는 이 잘못 적용한 애들로 두 근의 합이랑 곱을 다시 해보는 거야. 요거 또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57번. 자, 이거는 뭐 많이 했던 거니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근의 공식을 사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근의 공식 두 가지 배웠죠? 얘랑 만약에 x의 개수가 짝수차면 짝수차를 해라. b를 프라임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쓰고 마이너스 4ac 아니고 그냥 ac 분모도 2a 아니고 a 이렇게 활용하라고 했었어. 그러면 해봐 바로 657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거는 그냥 실수 말고도 이 전체 범위에서 다 보라는 거야. 딱 봤을 때 인수분해 안 되잖아 실수로. 그러면 근의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근의 공식은 이제 완전 허수 범위까지 다 알려주지.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심지어 짝수차네? 그럼 너무 쉽죠? 자 해볼게. 근의 공식 x는 항상 x 앞에 개수가 짝수인지 음수인지 홀수인지 보는 거야. 마이너스는 상관없어. 짝수는 2로 묶어. 그럼 마이너스 2가 b'인 거죠. 그러면 짝수차 바로 해. 마이너스 b'이잖아. 그러니까 2 풀마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 그럼 2
안에 항상 양수였어. 근데 저번 시간에 복소수라는 걸 배웠잖아? 그럼 이제 i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요렇게. i가 항상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얘는 루트 마일 곱하기 루트 2란 말이야. 루트 마이너스 2는. 그럼 루트 2 곱하기 i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아 그럼 근이 2 플러스 루트 2i 하나, 2 마이너스 루트 2i 하나인 거야.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근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니까 x에서 요 값을 뺀 걸 쓰면 되죠? 요거 요 뭐야? 3번이네 3번. 3번. 잠깐만요. 3번입니다. 별거 없어. 그냥 공식 한 거니까 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다 한 건데 만약에 fx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알파랑 베타를 x 자리에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야. 당연하죠? 만약에 fx를 인수분해했는데 이런 식으로 됐어. 인수분해가.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0 나오고 베타 넣었을 때도 0 나오겠죠? 이 가운데만 생략하고 쓴 거야. f 알파는 0, f 베타는 0.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f-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또는 베타면은 요 자리에 지금 x는 하나만 바꾼 것뿐이야. ax는 알파 빼기 베타라고 되고 그럼 x는 a분의 알파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바꾼 거야 이거는 그냥. 그래서 바로 그냥 문제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2차 방정식 fx는 0에서 두 근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f4x-2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요 힌트는 2차 방정식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직접 식 한번 써봐야 돼. 위에 공식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울 필요 없고 바로 할 수 있어. 자, 읽어봤죠? 자, 얘는 지금 fx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기본적으로 이 fx는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는 애야. 그래야지 알파 넣었을 때 0, 베타 넣었을 때 0이라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2차 방정식 항상 최고차항을 몰라. 안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그냥 미지수 추가해줘. 뭐 최고차항이 1인 2차 방정식이다 하면 그냥 써도 되지만 안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쓴 상태로 나는 뭐가 궁금해? f4x-2 요게 궁금하네. 그러면 난 fx식 우리가 직접 썼잖아. 그럼 4x-2식은 뭐야? x 자리에 4x-2를 넣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x 자리에 그냥 다 4x-2를 넣어줘. 요렇게 요렇게 됐죠? 근데 요 식의 두 근의 합이 궁금하대. 그럼 각각 x는 하고 근을 써줘야겠죠? x는 어떻게 구해? 그냥 요 가로 안이 이 인수가 0이 되는 숫자를 찾아주면 돼. 여기 첫 번째는 뭐야?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얘가 근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근이 x 자리에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요게 들어가야지 이 전체가 0이 돼. 그러니까 f4x-2는 근이 각각 얘랑 얘인 거죠. 미안. 플러스 해야겠네.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플러스 해야지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사라지면서 0이 되겠죠? sorry. 근데 문제에서는 얘네 둘의 합을 물어봤잖아. 두 근의 합. 두
두 분의 합은 4분의 4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4라고 알려줬네? 그럼 4분의 8을 구하려는 거니까 2가 되겠죠. 2. 됐죠? 이렇게 여기 파트는 fx는 식을 먼저 구하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 자리에 어떤 다항식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그 x 자리에 다 다항식을 다시 집어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문제요. 다음에 167번 할 건데 자, 우리 대부분은 fx는 0의 근을 찾기만 했었잖아. 근데 이 파트에서는 fx는 뭐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오른쪽이 0이 아니라 어떤 k, 어떤 상수가 나올 거야. 그럼 너네가 습관적으로 오른쪽에 0 만들어주면 돼. 그냥 k를 왼쪽으로 넘기면 된다는 소리야. 넘겨서 다시 인수분해하고 풀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f 알파는 5, f 베타는 5 이런 거잖아. 다 왼쪽으로 넘겨서 풀려는 거고. 자, 바로 밑에 볼게. 아, 여기 한번 보면은 f 알파랑 f 베타가 똑같이 어떤 k를 가지면은 뭐 f 알파도 5고 f 베타도 5고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가지면 다 왼쪽으로 넘겨서 0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에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라는 거야. 마이너스 k까지 합쳐서 새롭게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소리예요. 밑에 해볼게. 667번. 이게 너무 새로운 개념으로 보는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f 알파 빼기 5는 0, f 베타 빼기 0은 5래. 아, 0이래. 그러면 뭐는 0이라고 나오는 거는 지금 얘가 근이라는 걸 알 수 있어. 항상 우리 앞에서 했잖아. 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빼고 생각해보면은 f 알파가 0이다, f 베타가 0이다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 fx라는 애는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만약에 이거 둘 다 만족시키면 fx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었지 앞에서.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f 알파 마이너스 5는 0, f 베타 마이너스 5는 0이면 fx 마이너스 5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인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데 뒤에 마이너스 5만 추가된 것 뿐이거든. 그냥 요렇게 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가지고 있는 거잖아. 요렇게 있을 때도 x 마이너스 베타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마이너스 5 추가되면은 그냥 똑같이 쓰면 돼. 요것도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gx라는 함수. 이 전체는 얘네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다. 근데 얘는 왜 최고창을 뭐 a 이런 식으로 안 쓰냐면 fx식을 알려줬잖아. 그럼 여기서 대놓고 최고창이 1인 거 보이지? 아무리 5를 빼봤자 최고창은 1일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 문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해보면 되죠? 이 fx에서 5를 빼보면 이렇게 되고 이게 얘랑 같다는 말이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랑 같다. 요 말은 알파를 양변에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은 0, 얘는 알파를 x에 집어넣은 값이 나오겠죠? 그럼 x에 알파를 넣어보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이걸 왜 하냐면 얘네 분모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지금 엄청 유사해. 마이너스 알파만 하나 여기로 보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바꿔볼게. 여기서 원래 마이너스 알파 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넘겨. 이렇게. 알파 넘겼을 때 이 식이 나오게. 아 그러면 요 분모는 알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베타도 마찬가지야. 베타랑 알파랑 완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식이 똑같아. x는 베타 할 때도 x 자리에 베타 넣어주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2는 0이기 때문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는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 자리도 그냥 베타야. 이거 구하고 싶으면은 통분하면 되지. 알파 베타 분의로 통분하면은 얘는 베타의 제곱, 얘는 알파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제 근각에서 공식하면 돼. 요 기식에서 알파 베타는 6,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나오죠. 요거 구할 때 2분의 6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2분의 30이니까 16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fx가 아니라 뒤에 어떤 상수가 빠져 있어도 이 전체를 그냥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fx-5라는 요 함수도 똑같이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는다 하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똑같아. 그냥 마이너스 5만 추가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672번. 다음에 읽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각에서 공식 먼저 쓰고 문제 풀어봅니다.
일단 근각에서 공식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마 1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x 자리, 요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x 자리에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은 식이 성립한다. 요거를 표현해 준 거야. 그리고 또 이 알파, 이 베타에 대한 식이 또 있으니까 그냥 이 알파는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 베타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꼭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냥 문제 풀면서 계속 필요한 거를 즉석으로 구하면 돼. 여기까지 쓰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할 거 없어. 이 첫 번째 줄은 다 해석한 거야. 그 다음에 준 게 이 fx는 여기서 f 알파 제곱은 2베타 f 베타 제곱은 2알파 요걸 줬네. 그럼 얘를 뭔가 만져보자. f 알파 제곱은 2베타래. 그러면 알파로만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 베타가 있으면 뭔가 안 예뻐 식이. 그러니까 이 베타를 앞에서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 그러니까 다 알파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럼 4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근데 2알파는 여기서 또 있었지? 그러면 4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이니까 5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바꿔볼게. 여기 x가 집어넣은 게 실제로 식에서 나오는 게 간편하죠? 알파 제곱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식이 fx는 5-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f 베타 제곱도 똑같아. f 베타 제곱은 2알파래. 그거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보면 알파는 2-베타야. 그럼 4-2베타고 그럼 이 2베타 또 다시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5-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네, 적어주세요. 그러면 요 앞뒤만 생각을 해서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 f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는 0. f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쓰면은 아까랑 똑같아. 아까 fx 마이너스 5는 0에서 x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면 fx-5라는 애가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라 했잖아. 그럼 얘네 둘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fx 플러스 x-5라는 요런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요거 복잡하지? 이해해야 돼. 어떤 x 자리에 똑같은 문자가 들어가서 0이 나온다고 하면은 요거를 다 x로 바꾸고 이 근이 알파랑 베타 아니고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랑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요 식의 근이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니까 여기 x 자리에 집어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베타 제곱도 집어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두 근이 이거니까 이제 식도 쓸 수 있겠네. 여기 두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이거니까 요거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x-알파 제곱 x-베타 제곱. 여기에 fx가 2차 방정식이라고 적혀있네. 그렇죠? 그럼 얘 전개도 해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x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또 이제 각각 구하면 되겠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거 두 개 사용해서 하면 되겠잖아. 이 4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뭐야? 4 더하기 2네? 6이네 6. 그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바뀐 거야. 다 했네. 근데 결국에 구하려는 건 뭐야? fx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알고 m이랑 n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만 봐. 나는 요 식을 결국엔 요렇게 만들었어. 그럼 fx가 궁금해. 그럼 x-5를 넘겨주면 되죠? x-5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m은 마7, n은 6. m 플러스 2에 나라고 했으니까 마7 플러스 12.
272번도 이 앞에서 했던 거의 연장선이야. 앞에는 그냥 마이너스 5만 했던 거고 여기는 fx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는 함수를 표현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도 항상 이 안에 들어간 게 바깥에 나오도록 표현을 해준 거야. 알파 제곱이 안에 있으니까 최종식은 5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표현을 해라. 그럼 얘네들이 같은 문자니까 같은 문자로 생각할 수 있어. x에다 집어넣은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베타도 똑같이 표현이 됐으니까 그럼 얘는 fx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는 요런 함수의 근이겠구나.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원래는 얘가 근이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거꾸로 생각해서 근을 마지막에 찾는 거 그런 유형이에요. 이것도 많이 풀면은 좀 익숙해질 거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기가 빨리. 그래요? 반대로 내가 잡아줄게. 해야지. 좋지. 맨날 저거 안 해. 잠깐만. 지운다. 이거 만지니까 더 빨개진 거. 자 여러분 힘냅시다. 아연아 화이팅. 자 우리 유형 25할게. 혹시 지금 학교에서 2차 함수 나오고 있는 사람 없지? 나오고 있어? 네. 아 진짜? 오늘 나갔어. 아 진짜? 와우. 우리 빨리 분발해야겠어. 없어? 빠르다. 그냥 우리 오늘 끝낼 거니까 방정식. 자 보면요. 2차 방정식에서 유리수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뭐 이런 근이나 복소수로 표현된 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뭐 루트가 있거나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i 허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근이 켤레라는 거야. 예를 들어 뭐 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1에 근을 하나만 알려줬어. 근데 이렇게 루트 2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고 앞에 유리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켤레.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라는 거. 한 근만 알려주고 나머지 근을 내가 추정할 수 있으면은 근거계수 공식 바로 쓸 수 있겠지? 이 두 근 더한 게 뭐 2 곱한 게 막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이 항상 켤레라는 거. 실수일 때 빼고 실수일 때 뭐 근이 2라고 마이너스 2 이런 거 아니잖아. 174번 이거 바로 보면은 근이 1 플러스 루트 5래. 이거 보자마자 나머지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두 개 근 더한 거는 2고요. 곱한 거는 1 마이너스 5니까 마 4네. 그럼 바로 A, B 찾을 수 있지? A는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는 2. 그 다음에 B는 마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A는 마이, B는 마 4니까 마 2에서 4를 더해서 2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근 하나 그냥 추측하는 거 너무 쉬워.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좀 많은데 이쪽 80번. 자 그럼 이것도 근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i래. 그럼 나머지 근은 뭐야? 2 마이너스 루트 3i. 그렇지? 그러면 이 첫 번째 근이 요거래. 나머지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지금 여기서 근각에서 공식 쓰면은 마이너스 a는 둘이 더한 거 4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b는 곱한 거 4, 2의 제곱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지. 천천히 이해하면서 따라와. a는 마 4, b는 7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방식 fx를 x-3으로 나눴을 나머지. 이거 나머지 정리네 갑자기 앞에서 했던 거. 뭐 구하라는 거야? f3 구하라는 거지.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그럼 x 자리에 3 넣으면 되죠? 9 3a-3 b-3 9 빼기 6은 3이고 요거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3번. 그치요? 자 이거 다 터근데도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요거 해볼게요. 요거
나머지는 1이다. 그럼 뭔 말이야? F1이 1이다라는 소리네. 나머지 정리 앞에서 배운 거. 1 넣어볼게. 1 플러스 P 플러스 Q는 1. 그럼 P 플러스 Q는 0이니까 P는 뭐 마이너스 Q 그런 관계라는 걸 가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어.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 근이 A 플러스 I래. 그럼 우리 배웠어. 항상 근은 켤레라는 거.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I, A 마이너스 I겠네. 그럼 이제 근각에서 공식할 수 있지. 근각에서 공식 해볼게. 둘이 더한 거 2A는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P랑 같고요. 여기 근각에서 한 거야. 마이너스 1분의 P.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한 거 A제곱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겠네. 얘는 Q랑 같대. 지금 미지수가 3개잖아. 그러니까 2개로 만들어 볼게. 앞에서 P는 마이너스 Q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마이너스 P라고 바꿔볼게. 그럼 어때? 마이너스 P는 2A, 마이너스 P는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결국엔 얘네 둘이 같은 거지? 그럼 A 구할 수 있겠네? A제곱 플러스 1은 2A다. A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요렇게 되고 얘는 0이다가 되겠네. 그럼 A는 1이다. A가 1이면 나머지 다 나오죠? A 1이면은 2니까 P는 마이너스 2. Q는 우리 마이너스만 붙어 있는 거니까 2. 자, 그럼 P 플러스 2Q 하면 되니까 Y 플러스 4. 답은 1번. 2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근이 켤레다 라는 파트입니다. 근은 한 켤레라서 이거 활용해서 근각에서 문제 써라. 자, 그럼 686. 이것도 비슷한 거라서 그냥 원래 근 알파 베타를 알려주고 새롭게 정의한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일 때 새롭게 방정식을 쓰라는 거야. 그러면 뭐 이거 그냥 해보면 되는데 원래 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5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 그냥 여기까지. 근데 새롭게 정의하고 싶은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이거래. 그러면 각각 3이랑 5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야? 합은 8. 곱은 뭐야? 15네. 합이 8이고 곱이 15면 2차 방정식 내가 직접 써줄 수 있지. 근데 최고차항이 뭔지 알아야 돼. ax 제곱이 아니고 최고차항이 1차야. 1차. 그러면 x 제곱으로 시작하고 1분의 마이너스 bx잖아. 그러면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걸 쓰면 돼. 곱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팔하면 합 나오고 1분의 15 하면 바로 곱 나오고. 그러니까 a는 마팔, b는 15. 두 개 더하면 7이 답이겠죠. a랑 b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이거는 새롭게 근 정의되는 거 원래 근으로. 됐죠? 그 다음에 694. 요것도 이렇게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위에 써주기. 근각에서 공식은 항상 근을 언급할 때마다 정말 일바로 쓰는 거야. 이렇게 바로 쓰고. 그 다음에 둘 다 양수인지 기억부터 보면은 합한 게 양수야. 곱한 것도 양수야. 그럼 당연히 둘 다 양수겠지? 만약에 곱한 게 음수이면 몰라도 다 양수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 얘네들은 내가 항상 루트 없애기 위해서 뭐 해주라고 했어? 제곱해주라고 했었지. 그럼 양면 제곱할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베타는 10 이렇게 나와. 양면 제곱한 거야. 근데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10이 맞는지. 그럼 얘 한번 계산해보자. 할 수 있어. 왜냐면 난 이거 다 아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2 루트 4 맞네 10? 그럼 니은도 맞네. 확인해보면 돼 그냥. 됐지? 그 다음에 디귿.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두 근이래. 그때 이 방정식을 따르는 게 맞니? 그럼 근각에서 공식해보면 되지.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더해볼게. 어떻게 구해?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36에서 8 뺀 거니까 28. 일단 합이 요거야. 그 다음에 둘이 곱해볼게. 알파 베타의 제곱하면 되니까 16이네. 그러면 x의 개수는 이 최고차항이 1이니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8이어야 되고 상수항은 16이어야 돼. 근데 맞네? 그럼 디귿도 맞네. 답은 5번. 기억니은 디귿이겠죠? 이지요? 다 했어 이제 진짜. 자, 그럼 696.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우리 원래 두 근을 항상 알파 베타라고 놨잖아. 근데 여기서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쓰는데.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보면은 외워두면 좋은데 내가 바로 해줄게. 왜 이런지. 만약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면 이렇게 거꾸로 된대. cx제곱 bx 플러스 a 이렇게 된대. 한 번만 보고 그 다음부터 그냥 바로바로 해도 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첫 번째 식만 봤을 때 우리 원래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요거죠. 원래 기본이. 근데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바뀌었대. 그럼 얘네들로 다시 합이랑 곱을 볼게. 뭐 얘네들을 따르는 그 방정식을 다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합은 통분하면 요게 되지.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럼 이렇게 분자 분모에 둘 다 분수가 있으면 번분수라고 해서 둘이 곱한 거분에 둘이 곱한 거를 적어주면 되거든. 그럼 a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c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근이라고 가진 애들은 합의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둘을 곱해볼게. 그럼 어때? 분수니까 얘를 역수 취하면 되겠죠? c분의 a.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c분의 b고 곱이 c분의 a라면 얘의 2차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요. 이렇게 생기면 돼. 그치? 마이너스 c분의 b, c분의 a. 그치? 거꾸로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근인데 역수만 취해져 있으면 2차 방정식을 완전 이렇게 거꾸로 하면 돼. b는 그대로고 양쪽으로 자리만 바꾸면 돼. 이렇게 바로 5번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럼 697번도 바로 풀 수 있지? 두 분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럼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면은 또 바로 알 수 있죠.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유형 드디어 23이 끝이야. 자, 이번에 2차 방정식 작성의 활용이니까 그냥 직접 식을 작성하는 것 뿐이야. 699번 한번 읽어봐.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 원의 지름과 현의 비례관계에 의해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요거 써야 돼. 8이랑 12는 아는데 OP랑 PB 모르니까 미지수로 둬야겠죠?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를 미지수로 두면 되지. 여기서는 OP를 A라고 해보세요. OP를 A라고 하고 PB를 그러면 11-A라고 하면 되겠지? 전체 OB가 11이니까 반지름이 그냥 쓰면 끝이야.
대각선이 있고 하나가 지름이고 하나가 현이면은 둘이 만나는 접점을 기준으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11 플러스 a 곱하기 11 마이너스 a는 8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럼 121 마이너스 a제곱 합차 공식이니까 는 96이다 하고 a제곱은 25다 이렇게 나와. a는 당연히 양수니까 길이니까 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a가 5면은 얘는 6이겠네 6. 왜냐면 OP랑 BP를 근으로 한대. 그러니까 5랑 6을 근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분의 합은 11, 곱은 3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1 플러스 36을 찾으면 되겠네? 일단 아니야. 요거네 2번이네. 답은 2번.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이 1이 아니고 뭐 2라던가 그러면 직접 계산해보셔야 됩니다. 1일 때만 합을 마이너스 붙인 거, 곱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702번. 어려운 거 아닌데 너무 막 복잡하게 생겨서 못할까봐 잘 해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줄 보자마자 뭐 해야 돼? 근각계수 공식 쓰고 그 다음에 푸는 방법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각삼각형 ABC의 내접하는 정사각형 요거겠죠? 요거의 넓이랑 둘레를 두 근으로 가진대.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도 알 수 있고 둘레도 알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거 구해야 되는 건 이 한 변의 길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나. 뭐 K라고 할게. 이렇게 임의로 나. 여기는 뭐 A-K겠죠? 그럼 이 K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알려준 정보가 없어. 그럼 우리 무조건 닮은 써야 돼. 중학교 때 배운 거 계속 활용해야 돼. 뭐 아무것도 뭐 정사각형에 대한 조건이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면 지금 닮음인 거 뭐가 있어? 요 작은 삼각형, 요거랑 큰 삼각형 두 개가 있죠? 그럼 뭐 B를 뭘로 해야겠어? 지금 알고 있는데 알파랑 베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높이분의 밑변을 해볼게. 그러니까 A-K 대 K는 요 작은 거의 높이 대 밑면은 큰 거의 높이 대 밑면이다 이렇게 해볼게. 알파 대 베타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알파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 베타 K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요. 난 지금 뭘 알고 싶은 거야? K를 알고 싶은 거야. 한 변의 길이 알고 싶은 거야. K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 4분의 2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2분의 1이구나. 여기까지는 그냥 옛날에 배웠던 내용 활용한 거죠. 근각계수 공식만 쓴 거니까. 그럼 이제 둘레의 길이는 몇이야? 2분의 1에 곱하기 4한 거니까 2. 넓이의 값은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근이 4분의 1이랑 2인 2차 방정식 찾으면 되겠구나.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얘는 최고차항이 4야. 1이 아니고. 그러면 4인에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4로 묶었을 때 4분의 1, x-1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야지 최고차항이 4면서 근도 4분의 1, 2 이렇게 딱 가질 수 있지. 전개하면 돼. 4를 그냥 여기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 볼게. 계산하기 쉽게. 4x-1, x-2 이거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0. 그러면 m은 마구고 n은 2구나. 두 개 더하면 마7이겠네 답이. 5번. 됐지요? 그럼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두 개만 더 할게. 다음 페이지.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면 2차 방정식은 끝났거든? 하고 2차 함수까지잖아 우리가. 여기 대표 유형 두 개만 해볼게. 여기 다 쉬운 거야.
2차 함수 우리 한 번씩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방정식이었어서 x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어. 근데 이제 함수는 y랑 x가 같이 나와. y는 x에 의한 방정식. 그래서 그림까지 나오죠. 함수는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었고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래로 동그랗게, 최고차항이 음수면 위로 동그랗게 그렸었어. 항상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 x축과 만나는 요 교점은 그 2차 방정식의 근이었지.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2차 함수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항상 요 근 두 개를 지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였어. 양수일 때는 아래로.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였지. 이게 기본적인 2차 함수고 중학교 때도 했어. 중3 때도 2차 함수. 724번 한번 보자. 자, 그럼 얘를 보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랑 B를 구하래. 그럼 이걸 보면 돼. 만나는 점이 마일이랑 3이잖아. 아 그럼 근이 마일이랑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A 알고 싶어? 두 근을 합쳐봐. 2. 요게 마이너스 A일 거고 두 근을 곱한 마3이 B일 거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A는 마이, B는 마3이니까 2번이 되겠죠? 간단한 거. 초반에는 다 어렵지 않아서. 그 다음에 그럼 730번. 자, 이것도. 자, 우리 판별식도 이미 2차 방정식 때 다 했어. 그치? 근데 이거를 2차 함수로 연장시켜주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은 그냥 근이 2개, 근이 1개, 근이 없다였어.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근이라고 함은 이 x축과에 만나는 이 점이 근이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만약에 근이 1개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근이 없으면 x축보다 위에 붕 뜨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판별식에서 2차 함수로 접목시켜보면은 근이 2개, 1개, 0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똑같아. 그러면 730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거. 그럼 뭐야? 이거 3번이잖아. 허근일 때. 즉 d가 0보다 작을 때를 찾으라는 거야. 하면 되죠. 25 마이너스 4ac 양수네. 그럼 얘 두 점에서 만나겠다. 얘는 지금 짝수차 되네. 6이니까 339 마이너스 ac 양수네. 예. b는 1 마이너스 4ac. 얘 음수네. 이렇게 일단 맞고 얘도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네.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도 맞네. 답은 5번. 릴린. 진짜 한 번 더 할게. 738번. 여기까지 해서 유형 2까지만 할게. 738. 자, 얘랑 똑같아.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일단 K에 대한 항등식. 근데 X축에 접한다? 접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근이 1개니까 D가 0이다? 이거 합쳐서 쓰는 거야. 이것도 사실 방정식에서 계속 했던 문제였어. 그냥 Y는만 바뀐 것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X축에 접하니까 일단 판별식이 0이다. 근데 X의 개수가 짝수인 거 확인했어. 그럼 짝수차로 해볼게. 4분의 D A 플러스 K의 제곱은 어차피 마이너스 A 플러스 K도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이렇게 써도 돼. 마이너스 AC A가 그냥 1이니까 빼고 요게 0이다. 전개해볼게. A 제곱 2AK K 제곱 사라지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인 거고 K에 대한 항등식은 항상 K로 묶어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K가 있는 거 K로 묶어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K 없는 거. 그럼 우리는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각각 개수가 0임을 만족하면 돼.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그럼 K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항상 0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는 거지. 그럼 A는 즉 1이어야 되고 B도 1이어야겠네. 둘 다 만족하려면. 두 개 더하면 2다. 답은 2번. 그래서 오늘은 유형 2까지만 할게요.